여러분, 미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유의 여신상? 할리우드? 사실 한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건 정말 복잡하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미국의 정체성을 만들어낸 아주 특별한 33명의 인물에 대한 겁니다. 그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미국의 진짜 얼굴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미국은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자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미국이라는 이상을 처음 설계한 사람들,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들을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들이 내걸었던 약속이 왜 모두에게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싸웠던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또 미국의 영혼을 노래하고 비판했던 예술가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어쩌면 미국의 진짜 본질일지도 모르는 모순, 그 자체를 정면으로 마주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청사진을 그렸던 사람들, 바로 그 건축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인물,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폐에 있는 인물, 발명가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이상이에요.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도서관, 소방서처럼 지금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 시스템의 틀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말 그대로 실용주의적인 혁신가였고 당연히 헌법을 만드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는 찾을 수 없다. 이 말에 프랭클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부지런함, 그리고 실용성.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이 생각, 이게 바로 초기 미국을 움직인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중요한 설계자, 바로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가장 위대한 이상,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그 엄청난 선언을 독립선언서라는 문서에 딱 박아 넣은 인물이죠. 그의 철학은 이 한마디로 요약돼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가 최상의 정부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국가는 최소한만 개입하고 개인의 자유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죠. 이 생각, 지금도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내걸었던 자유라는 이상이 처음부터 완벽한 건 아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유라는 개념은 계속 바뀌고 또 부딪혔습니다. 특히 가장 아픈 질문, 대체 그 자유가 누구를 위한 자유냐 하는 이 물음이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갈등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종이 위에 쓰인 그 멋진 이상을 모든 사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 바로 자유를 향한 끝없는 투쟁의 현장으로 말이죠. 이 투쟁의 맨 앞에는 프레더릭 더글러스가 있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탈출한 뒤에 자기 목소리로 자기 글로 노예제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한 사람이죠. 말 그대로 미국의 양심을 정면으로 찌른 거예요. 그에게 글을 배운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무기를 손에 쥐는 것과 같았습니다. 일단 읽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영원히 자유로울 것이다. 이 말이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그의 신념이었어요. 지식이야말로 진짜 해방으로 가는 일이고 이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자유라고 믿었던 거죠. 해리엇 터브먼이라는 인물도 빼놓을 수 없죠. 이분은 정말 대단한 게 혼자 자유를 찾은 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 끔찍한 남부로 목숨을 걸고 돌아가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자유의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말 그대로 행동하는 양심, 그 자취였죠. 모든 위대한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그녀의 엄청난 용기와 리더십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말입니다.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꿈, 그 자유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사람이니까요. 시간이 흘러 1955년, 로자 팍스라는 한 평범한 여성이 버스에서 자리를 비키라는 부당한 요구에 딱 한마디, 싫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조용하지만 너무나도 단호했던 저항이 더글러스와 터브먼이 지폈던 작은 불씨를 어마어마한 횃불로 타오르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투쟁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이름으로 터져 나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의 외침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꿈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처음 약속했던 그 이상이 제발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자유를 향한 길이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들 내부에서도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두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부커 T 워싱턴은 일단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게 먼저다. 권리는 그 다음에 차근차근 찾아오자고 했어요. 반면에 W.E.B. 듀 보이스는 무슨 소리냐, 타협은 없다. 지금 당장 모든 평등을 쟁취해야 한다고 맞섰죠.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것 또한 이 투쟁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상을 만들고 그 이상을 위해 싸운 사람들을 만나봤죠. 이제는 미국의 영혼을 들여다본 사람들,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미국의 목소리를 만들어낸 예술가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마크 트웨인, 다들 아시죠? 허클베리 핀의 모험 같은 소설로 미국의 위선적인 모습을 정말 신랄하게 꼬집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안에 있는 순수함과 희망을 놓지 않았죠. 뭐랄까? 애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국의 복잡한 영혼을 가장 잘 포착한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미뤄진 꿈은 어떻게 될까? 말라부트러질까? 아니면 결국 폭발해버릴까? 이건 할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시인 랭스턴 휴즈의 질문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왜 내 손에는 잡히지 않는가? 그 약속이 계속 미뤄질 때 그 꿈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아주 절박한 외침이었죠. 그리고 마야 안젤루. 이분은 정말 자기 삶 전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흑인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통과 기쁨을 자신의 글과 목소리에 담아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열정과 연민, 유머와 스타일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나답게 풍요롭게 살아내는 것. 역경 속에서도 피어난 또 하나의 위대한 미국의 목소리였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쩌면요, 미국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의 통일된 이상 같은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그 긴장감,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조합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한쪽에는 질서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질서를 무너뜨린 무법자 알 카포네가 있습니다. 또 영토를 확장한 앤드류 잭슨이 있으면 그에 맞서 싸운 저항의 상징 시팅불이 있죠. 도덕적인 혁명을 이끈 마틴 루터 킹, 그리고 욕망의 문화혁명을 이끈 엘비스 프레슬리. 보세요.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끝없이 충돌하고 공존하는 모순적인 힘, 이게 바로 미국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에너지이자 갈등이라는 거죠. 결국 이 33명의 인물들의 삶을 따라가 보는 건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나침반을 얻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위대한 이상, 치열했던 투쟁, 그리고 그들이 끌어안았던 모순 속에서 우리는 처음 던졌던 그 질문, 미국은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에 대한 답을 여전히 함께 찾아가고 있는 거겠죠.